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설 62년 만에, 그러니까 창설이란 무슨 얘기냐면 보훈처가 창설된 지, 이 나라에 창설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일단은 어, 변경이 됐습니다. 승격이 됐죠.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은 창설 62년 만에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정부 출범해서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내용은 새 정부 출범해서 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건데 정부 첫 조직 개편이 보훈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특별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부처가 많은데 각 처가 많은데 보훈부가 가장 먼저 첫 정부 조직 개편이 일단 이루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대선 공약과도 맞물리는 상황이죠. 어쨌든 9개월 만에 첫 작품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동안 보훈부장은 중앙, 왠지 무대의 중앙이 아닌 주변에서 머물면서 정부가 베푸는 시혜를 보훈 대상자에게 들에게 감사해야만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앞장서서 이뤄낸 게 아니라 국가 각 보훈 분야는 중앙이 아닌 주변 그 보훈처에 머물렀다는 얘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중앙과 주변이 뭐냐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정부가 그 일단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가 이루어질 때 거기는 보훈처장은 일단은 참석을 했어요. 근데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발언권 없고 참석해서 이제 그 진행 사항을 일단은 경청하고 이제 참고 삼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히 대통령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기회는 있어도 대통령도 만약에 어떤 국가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 장관들의 서로가의 교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형성이 돼야 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언권이 생긴 겁니다.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이 되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생긴다 이거죠. 발언권이 생기면은 이제 모든 장관들이 아까 그냥 와서 업소보로 찬석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했을 때는 그냥 경청만 하고 듣고만 있지만 이제 장관으로서의 그 보훈 행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선 사항이랄지 아니면은 각 부처에 요구할, 그러니까 협조를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각 부장관들이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함께 호흡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무회의가 상당히 보훈처에서 보훈부 장관이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요구할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도 상당히 힘이 붙고 가속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 장관의
일단 도움을 얻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관심 사항을 갖고 대통령과 같이 국무위원 전체가 이 보고에 관심을 갖고 또 호응을 했을 때 역시 이익이 돌아가는 건 누굽니다? 보훈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처음에 공약할 때도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보훈처장을 임명할 때도 그 처음에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훈처장이 언젠가도 제가 방송할 때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보훈처장이 7살 때 아버지가 월남 참전을 하셔서 그때 이제 아마 중령이니까 대대장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대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월남 이제 끝나갈 말미에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훈처장은 사실 7살 때였기 때문에 학교도 들어가기 바로 전이죠. 초등학교도 7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만 들었을 뿐 뭐 그렇게 가슴에 와서 닿고 느끼는 것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홀어머니 아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서울법대에서 또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관으로 한 3년 근무했고 또 검사하고 싶어서 사법고시에서 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아주 인재죠, 인재. 그런데 이 보훈처장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제 윤 대통령이 볼 때는 이 친구를 보훈처장에 임명해 놓으면 내가 얘기하는 걸 쉽게 알아듣고 또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보훈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하고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보훈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는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타 부서에서 협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대통령은 여기 보훈처를 일단 보훈부로 승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국무위원으로 승격이 되었을 때 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추진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보훈부로 일단 승격하는데도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의지가 대단히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100%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통령도 처음에 분명히 국가유공자들이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에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자, 이 마음이 공약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이 보훈처를 보훈부로 한 것은 아니고 원래 그 보훈 가족에게 대한 애정이 원래부터 대통령 나오기 전부터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이 됐는데 이 허울좋은 지금 보훈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도 부로 성격하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물론 반기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가 대단한 게 이제 대통령도 처음에 그랬어요. 참전 유공자에게 본인이 임기 동안에 2배로 올려주겠다. 35만 원인데 7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근데 보훈 가족들은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70만 원까지 올려준다면서 왜 35만 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임기 기간 동안에 올려준다고 한 것이지 내년에 바로 올려준다 이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과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단은 어려웠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 하겠다. 군 병사의 봉급도 임기 동안에 하겠다 해서 지금
병사 그것도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이제 또 하나는 보훈부 장관이 되면 독자적인 부령권이 있습니다.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과 또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보훈 가족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초석이 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이 어떤 이런 자료가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보훈처장과 대통령이 그 교감이 되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추모하며 그리고 국가가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데 동감대가 형성이 됐고 뜻이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까? 왜냐하면 보훈 가족의 이상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처음에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 보훈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아이들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고 이러면요, 그것에 머리에 배겨서 그 사고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냐에 따라서 지금 세대들이 어떤 부류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제 그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제 대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말로만 10대 대국이지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는 경제 10대 대국이면 국가 보훈 가족에게도 그만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허울만 경제 대국이지 사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교육부터 교육 과정에서부터 일단 이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보상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이분들이 이제 90세가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비록 못했다 줬다 하더라도 보훈 가족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도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에게도 합당한 보상과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월남 참전 용사들은 낯선 나라에 가서 정말 밀림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전쟁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좀 보상을 주면은 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냉랭하죠 일단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더욱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문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 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친구였어요. 자, 한 사람은 국내에서 군 생활을 같이 입대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국내에서 군 생활해서 이제 잘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이제 월남 참전을 했는데 월남 참전하고 돌아와서
고엽제라는 환자가 됐어요. 고엽제 환자가 돼갖고 일단은 경제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경쟁에서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디 취업도 제한이 되죠. 자, 그러면 취업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고통도 따르죠. 자, 가족이 한 사람이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온통 웃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또 가족의 항상 좋았던 분위기가 한 사람의 월남 다녀온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온 가족이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수입이 없으니까. 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 취업이 안 되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아까 A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수입에서 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죠.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남 가서 고엽제의 이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우선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이 안 되고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더 어렵죠.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끼워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당연히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죠. 왜?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일단은 군 복무를 국내에서 하지 않고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정글 목숨을 바쳐서, 설사 목숨은 살아왔다 하더라도 일단 고엽제라는 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그분들의 그 치료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일단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슨 생색을 내듯이 보훈처 직원들도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이래서 신청을 하면 겸손하게 잘 공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하고, 또 상위 등급도 할 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편에 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보훈 직원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마치 본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생색을 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수족이 되어서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들이 위에 앉아서 그분들이 이거 해라,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아들이나 손주뻘 되는 아이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그 국가보훈부 장관도 분명히 귀에 담아 들어야 됩니다.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 어르신들이 몸을 다쳐서 만약에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 다쳐서 나온 사람이라도 군생활 하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처 가족들이 나라에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준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보훈 가족에게는 분명히 보훈처장으로 있을 때와 보훈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보훈 가족에게 베풀어지는 그 내용이 확대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신반의하죠. 왜냐하면 한두 번 속아봤어야죠. 반신반의하긴 하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넣어갖고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이제 여러분 이제 어린 사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서 끼니를 먹기는 이제 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내 친구 하나가 점심을 안 먹어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요. 학교 오는데. 그거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집에서 싸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 아이들이 잘 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를 했다 뭐 이렇게 그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만큼 살게 해준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화살을 글로 돌리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얘기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도 월남이나 그런 데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 병에 걸려서 또 그분들의 평균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죽어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죠. 문화가 없으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왜? 질병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건 이제 잠시 제가 흥분해서 했던 얘기고요. 어쨌든 저도 새 대통령이 새 보훈처장을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국가 보훈 가족에게 가능한 한 같은 값이면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주고 또 같은 값이면 또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면서 만약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해주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예우를 해드려야지 그냥 뭐 당당하게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잘라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거는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 저 관련 방송을 지금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30만 명이 월남 참전 용사가 30여만 명이래요. 30만 명이요. 30만 명이 그 몸과 마음 희생을 해서 바친 게 옛날에 뭐 경부 고속도로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생겼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 데는 그분들의 피와 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직접 우리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가족에게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이렇게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에게 이제 누적 조회수가 제 방송의 누적 조회수가 한 150만 명 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을 대표해서 어쨌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의 애환을 항상 가능한 한 전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훈가족 보훈부 장관으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분에게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TV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정말 보훈부 아직 장관 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이제 장관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보훈부 장관이 되면 그래도 여러분께 좀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하고 싶은 데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께 계속 어떻게든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께 항상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또 보훈부의 보훈부 장관,
보훈처장에게 보훈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거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하면서 여러분께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원고를 만들긴 했지만 보지 않고 장황하게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방송한 내용을 돋보기에 이 A4 용지 2장이에요. 2장. 이 2장을 A4 용지 2장을 제가 더보기에 붙여 놓을 거예요. 더보기에 붙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방송이 여러분께 핸드폰에 한 2-3초 정도 공지된다는 거 이것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